투자는 본인 책임이다. 본인 책임이지 어쩔 수가 없죠. 자, 근데 그럼 과연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최근에 전 카카오 대표가 미래에셋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거액의 소송을 걸었대요. 얼마나 거액인데 110억. 야, 110억짜리 해킹 소송을 건 겁니다. 사건의 전말은 해킹은 이 카카오 전 대표, 배 전 대표가 구속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에 바로 이 배재현 대표가 구속이 되어 SM 시세 조종을 했다라는 이런 이유를 통해서 이제 어디에 가시게 됐습니다. 구속을 당하게 됐어. 자, 근데 이때 범죄자들이 이분을 노린 거예요. 해커들이. 자, 왜냐? 대응이 불가능하잖아. 지금 해킹을 마음 놓고 해도 이분은 지금 어디 들어가 계셔. 그곳에서는 원치 않는 타의적인 아날로그 샤워를 하고 계셔. 그러니까 지금 해킹을 해도 대응이 안 되고 우리가 활동할 시간이 좀 많겠다. 그래서 해커 조직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었는데 이게 문제라고. 이게 이야기가 셀까봐 다시 돌아오면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 범죄자들이 바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두 번째, 대포폰을 개통합니다. 자, 그 뒤에 위조 신분증과 지금 스마트폰도 생긴 거죠. 미래에셋증권의 HTS라고 주식 프로그램에 이 정보를 가지고 로그인했어요. 자, 그런데 로그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용된 신분증의 발급지와 직인의 원본도 달랐고 사진도 이상했는데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대요. 로그인이 됐대, 주식 프로그램에. 그래서 로그인한 해커들이 보유 중이던 주식을 전부 다 팔아버렸어. 그리고 하루 최대 이체 금액을 최대로 높여놓은 다음에 그 모든 금액을 싹 다 쓸어갑니다. 얼마가 털리냐? 76억 6천만 원. 이 당시에 76억 6천만 원이 털렸는데 이걸 가지고 빼내다가 삼성증권으로 이체하고 이걸 가져가려다가 동결이 됐어요. 신속하게. 그래가지고 50억 원은 못 뺐어. 그리고 그 가운데 60억 8천만 원은 회수가 됐어. 근데 나머지 15억 8천만 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커가 15억 8천만 원은 가져간 겁니다. 자,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피해 금액은 15억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100억이라며. 잠깐 뭐지? 피해 금액은 15억인데 이게 이자가 붙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치료비 이런 것까지 아무리 해도 110억은 너무하잖아. 그쵸? 그랬더니 이 배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에이, 여러분들, 계산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나는 노말틱이랑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나는 안 팔 거였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팔 생각이 없었어. 자, 근데 지금 그 주식들 주가 봐라. 그거 100억, 110억이야. 100억이 넘어 있어. 자, 그러면 나 어차피 해킹돼서 주식이 매도된 건데, 자, 그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시가로 110억인데 너는 110억을 나한테 줬어야 돼 라는 거죠. 그러면 떨어졌으면 그럴 수 있잖아. if 스토리. 자, 만약에 이 배전 대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NC였어. 마음 아프게 노말틱과 같이 물려 있었어.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은 이야기가 좀 다를걸요. 그쵸? 오히려 해커들에게 좀 고마웠을 수도 있어. 오히려. 근데 올랐잖아. 지금 코스피가 얼마나 뜨거운데, 코스닥도 지금 900 회복하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아무튼 계산이 그래야 돼. 지금 니네는 나한테 110억을 줘야 된다. 라는 게 주장이고요. 자, 미래에셋은 반박을 합니다. 아니지, 계산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손해는 해킹 당시 확정된 금액, 그 당시 가치인 15억 8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해. 15억이지. 무슨 110억이야.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15억이냐 110억이냐 이거는 솔직히 싸울만 하죠.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미래에셋이 묘해. 왜냐면 미래에셋이 해킹당해서 피해가 일어난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뭔가 잘못해서 시스템을 부실하게 만들어서 털린 게 아니야. 왜 그렇느냐? 이 미래에셋에서는 법적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은 정부에서 만든 이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돼.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니까 어쨌든 이 신분증 진위도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고칠 게 없어. 사실은 우리가 할 건 다 했단 말이야. 그쵸? 미래에셋도 억울하긴 해. 왜냐? 얘네는 할 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치라고 하면 뭘 고쳐? 뭐 이거 정부 인증 시스템을 바꿀 순 없잖아. 이거는 법으로 정부에서 이걸 쓰라고 했으니까. 그쵸? 다른 금융사도 다 이거 써. 그러면 뭐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니까 얘네는 가뜩이나 지금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면서도 야 우리도 억울해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슷한, 이거랑 살짝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뭐냐면 과거에 2013년에 어떤 해커가 사람들에게 악성 코드를 뿌렸어. 그래서 그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있는 공인인증서들을 빼갔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빼간 다음에 피해자들의 은행 계정, 스마트 뱅킹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돈을 빼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피해자들이 은행을 고소했어. 야, 은행, 이거 아무리 우리가 해킹 당했어도 이 공인인증서가 털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지. 이거 니들이 보상해야 돼. 라고 재판을 갔는데, 자, 그 재판 결과는요, 모두 기각 났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은행들은 일단 지금 할 걸 다 했어. 뭐 제공한 해외 IP 차단도 있고 2차 인증도 있고 보안 수준이 당시 기술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한 건데 피해자들이 공인인증서를 털린 거예요. 근데 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하게 했는데 이걸 안 시켜줘? 이걸 무슨 수로 탐지를 하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 또 비슷한 사례가 크리덴셜 스토핑이거든요. 크리덴셜 스토핑은 뭐냐면 내가 사용하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어디선가 유출이 됐어. 그리고 해커들은 이 정보를 다른 사이트에도 막 써봅니다. 그러다가 지금 A라는 사이트에서 이 계정이 되네? 들어갔어.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 자, 그러면 A 사이트의 문제예요? 애매하죠. 왜냐면 사용자들도 억울할 수 있는 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A가 털린 거야. 내 정보가 유출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비밀번호가 어디선가 유출이 됐고 해커가 이걸 가지고 로그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A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도 그렇죠. 자, 이 배전 대표 입장에서도 솔직히 억울해. 왜냐? 이분이 뭐 악성 코드를 받았어요? 뭐 링크를 클릭했어요? 피싱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이분은 구속되어 있었어. 뭘 하려고 해도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분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 감옥 갔다 오니까 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억울하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그쵸? 근데 해킹을 당했어. 자, 그러면 이 책임은 그러면 누구한테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배전 대표는 피해자죠. 확실히 뭐 이분이 뭐 이 해킹에 있어서 지분이 전혀 없어. 뭐 앱을 깐 것도 아니고 링크를 클릭한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를 뭐 원해서 유출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자, 그러면 미래에셋밖에 없죠. 미래에셋이 이 모든 걸 떠안아야 되냐? 보면은 미래에셋도 할 걸 다 한 거야. 정상적으로 신분증 제출했는데 이 신분증 이 법적으로 쓰라는 거, 나라에서 쓰라는 거 썼어. 근데 로그인 해주래. 그래서 정상인가 보다 하고 이제 들여보낸 거야.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막아? 자, 그러면은 통신사 문제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또 말이 달라집니다. 어느 통신사에서 이 정보가 유출되어 있는지 명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까? 추정하기로는 이동통신사에서 유출된 건데 통신사에서는 그걸 받아들일까요? 우리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라는 게 꼭 우리한테 털렸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털렸던 거 아닙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통신사 나가.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만 남는 겁니다. 책임자가 없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좀
안타까운 일인데 묘하죠. 이 사건을 보면은 미래에셋은 할 건 다 했어. 뭐 여기서 뭘 더 할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미 할 건 다 했는데 해킹을 당한 거란 말이야. 그럼 피해자는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게다가 과거에 이렇게 주식을 매도당한 거면 시점은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건가? 이것도 애매하죠. 나는 그 당시 팔 생각이 진짜 전혀 없었는데 강제 청산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 기회를 잃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수익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 누군가에게는 이 시점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해킹 사고가 일어나 버리면 솔직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범죄자가 특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모든 범죄가 그렇습니다. 모든 범죄가 피해자는 항상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피해자가 억울합니까? 라고 이제 이게 세상입니까? 정입니까? 이렇게 외치지만 현실은 그래요. 피해자는 이게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해킹은. 왜냐면 범죄자를 못 잡으니까. 범죄자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 사이버에서 온라인으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밖에 남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책임을 누군가는, 범죄자를 잡았으면 당연히 그 범죄자의 멱살을 잡고 책임을 물으면 되겠죠. 근데 범죄자가 없는데 그 화를 어디다가 풀어? 기업에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들도 조금 힘든 입장이 그런 거예요. 해킹을 당하면 대응이 정말 중요한 게, 이게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건데, 회사 입장에선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 모든 걸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조금 이제 대응이라도 좀 잘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